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가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A매치 국대주간 이틀 차입니다. 어제는 네이션스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랑 그리고 결선 토너먼트 강팀들끼리 붙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웠네요. 제 예측이랑도 달랐었고. 그래도 오늘은 이제 좀 최종 라운드에 못 올라간 팀들, 그런 팀들이 월드컵 예선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중간한 팀들끼리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주목해가지고 분석한 거 있으니까 그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경기 워싱턴 대 올랜도 경기 먼저 볼게요. 자, 얘네들도 사실 얼마 전에 붙었었어요.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붙은 날짜가 이제 2월 24일이니까 딱 이제 후반기 초반입니다. 그때 110대 90으로 올랜도가 홈에서 20점차 대승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날로 돌아가 보면 워싱턴이 일단 라인업상으로는 아직 뭐 그 스마트라든지 뭐 미들턴 이런 친구들이 뛰지 못할 때이기는 한데, 조던 폴도 많이 막혔었고 전반적인 야투들이 좀 안 좋은 게 많이 보이죠. 키스퍼트도 부진했었고 키션 조지, 샴페니 다 안 좋았습니다. 워싱턴 이날 78개밖에 못 던졌거든요. 저는 매번 올랜도는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 이런 점에 주목을 했었고, 워싱턴이 많이 던지지도 못했고 야투 감도 안 좋았고 자유투도 그렇게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턴오버도 20개였었고 그냥 올랜도가 원하는 게임 플랜대로 흘러갔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올랜도 이날 뭐 벤케로나 바그너 두 명의 에이스들이, 사실 벤케로가 조금 부진한 날이었었거든요. 바그너는 뭐 1인분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벤치에서 앤서니 블랙이 터지는, 얘가 참 터지기가 쉽지 않았는데 간만에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비타제도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따고 좀 필드골도 괜찮았었고요. 그러니까 높이에서 올랜도가 많이 좀 압승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오펜 리바 14개, 워싱턴보다 야투시도 12개가 더 많았었고, 저는 이런 거는 쉽게 뒤바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키가 막 208이 넘는 애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보니까 워싱턴 상대로는 거의 뭐 무조건 높이에서는 압승을 거둘만 하다고 봅니다. 내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팀이 맞대결상으로도 올랜도가 8대 0으로 크게 앞서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올랜도는 또 원정 게임이 되게 많거든요. 내일도 원정인데 최근에 원정에서 3승이 있습니다. 미러키, 뉴올리언스, 클리블랜드, 쉽지 않은 상대들을 좀 상대한 거기도 하고, 그런 애들 상대로도 선전을 했는데 아마 워싱턴보다도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것 같은데, 다른 날보다는 올랜도의 야투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성 면에서 올랜도가 좋다는 생각이 있고 맞대결 전적도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결장 상황도 뭐 올랜도가 나쁠 건 없죠. 올랜도 사이드에다가 언더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일 것 같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대 샬럿 경기 있는데, 자, 이거는 일정 얘기를 해야죠. 자, 샬럿이 애틀랜타한테 지고 하루 쉬고 뉴욕이랑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오클이랑 백투백이거든요. 샬럿이 어제 뉴욕을 잡았어요. 라멜로나 마일스 브리치스 전부 다 뛰면서 뉴욕을 잡았는데, 오늘 상대하는 오클라호마, 샬럿이 요즘에 샌안토니오한테 3점도 대포발하고 어제는 뉴욕도 잡았네, 선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일정 면에서 이 백투백으로 오크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입니다. 4in3, 4경기 동안 3경기를 해야 되는 일정 중에 백투백하고 바로 다음날, 이게 제일 일정상으로 어려울 때거든요. 보통 이제 막 3게임씩 붙이진 않으니까 일정상으로 되게 어려울 때라고 보는데, 자, 내일도 샬럿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라멜로 볼, 이 친구는 백투백일 때 거의 뭐 항상 빠져요. 저는 내일 라멜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게 하체 부상이 원래 있었는데 하체 부상이 아닐지라도 안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라멜로를 관리해줄 가능성이 이미 내비치고 있는 와중에 있어서 저는 아마 내일 샬럿에서 라멜로가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마크 윌리엄스나 브리지스도 휴식을 줄 수도 있고, 아마 아침이 돼봐야 알겠지만 샬럿은 저는 이미 결장 가능성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오클라호마는 저번 경기에서 스가라든지 제이더는 못 나오고 여러 선수들의 휴식을 줬었는데, 내일은 좀 나올 걸로 보이죠. 어지간해서만 그 오클라호마는 대부분 선수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제이더비 못 나오는 공간은 위긴스가 채우면 됩니다.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5씩이나 줬는데 과연 19.5나 되는 이런 큰 점수 차를 해줄 수 있냐. 저는 매번 이런 20점에 달하는 핸디는 진짜 운도 따라야 되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마인드이기는 해. 얘네들도 오클라호마도 여기 왼쪽에 있는 것도 보면은 많은 수치들이 한창 좋을 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한 15경기 기준으로 13승 2패, 최근에 이제 12경기로는 뭐 11승 1패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쉬운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일찌감치 기세를 오클라호마가 꺾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글쎄 이건 만약에 브리지스까지 빠진다면 진짜 19.5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거는 뭐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미 샬럿은 라멜로를 포함해서 여러 선수들의 좀 관리 가능성이 있다, 일정상으로 되게 어렵게 보이거든요.
오클 사이드를 보고 있고요. 언더오버는 사실 저번에도 오클이 필라델피아를 상대할 때인가 그때 필라델피아를 100점으로 묶었지만은 오클이 133점을 넣어가지고 그 경기가 오바가 났었거든요. 글쎄 오클이 나는 오늘도 비슷한 경기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일찌감치 오클이 앞서 나갈 경기 같다. 저는 20점에 달하는 핸디어도 오클을 좀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샬럿이 많이 빼줄 거다. 그리고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샌안토니오 대 필라델피아 경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일단은 오바 보기가 괜찮은 경기 같아요. 저는 매번 샌안토니오는 지금 리그에서 오바를 가장 뭐 보기 편한 팀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도 라인업 보시면은 내일도 맥시가 못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뭐 빅3가 싹 다 아웃이다. 라인업 보면은 여기는 뭐 브리셋 같은 애들은 그냥 G리그급 플레이어고 제러드 버틀러도 보통 이제 1군에서 많이는 못 나오죠. 특히 선발로 나온 경우는 되게 적은데 저스틴 에드워즈도 그냥 올 시즌에야 많이 쓰는 선수고 그나마 이제 야부셀레를 좀 백업을 해줄 수 있는 드러먼드나 보나 엔비드도 없는데 드러먼드나 보나까지 없으면 그냥 센터가 한 명인 셈이거든요. 이 정도인지라 저는 내일도 필라델피아가 이런 높이 부분에서 상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따인다는 것들 최근에 그런 것들도 보이고 매번 맥시가 빠진 이후로 한 8경기 됐는데 그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의 페이스가 전부 이제 상위권에 튀고 있어요. 샌안토니오는 늘 빠른 팀이고 저는 두 팀이 많이 주고받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싶다. 기본적으로 오바보기에는 괜찮은 게임인데 그래서인지 벌써 241점이나 되는 그런 언더오버를 받았거든요. 저는 많이 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아무래도 그 토론토처럼 그냥 좀 이렇게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애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비롯되는 이런 야투 부진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해서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좀 필라델피아가 그런 식으로 자빠진다면은 저는 샌안토니오 쪽을 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딱히 이런 라인업을 쓴다고 해가지고 열심히는 뛰고 빨리빨리 하긴 하는데 수비가 좋게 지키진 않거든요. 상대한테 많이 허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바보기가 괜찮은 게임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필라델피아가 좀 부진하다면은 샌안토니오 쪽을 보는 것도 괜찮게는 보입니다. 내일 뭐 비욘보 대신에 소엔을 센터로 쓸 수도 있고 그런 변화들을 약간은 이제 좀 샌안토니오가 추구하고는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샌안토니오를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홈이나 원정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원정에서는 11승 22패 승률이 33%인데 홈에서는 그래도 18승 17패로 5할 승률은 찍어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원정에서 또 11경기 동안 1승 10패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미네소타 대 뉴올리언스 얘네들은 얼마 전에 바로 붙었었죠. 제가 이때 분석을 했을 때는 이거 뉴올리언스의 자이언 같은 지금 에이스가 미네소타의 뭐 고베어, 랜들 이런 애들 상대로 높이 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다. 자이언이 인사이드에서만 하는 애인데 미네소타한테는 고전할 거로 봤거든요. 여태까지의 좀 커리어 초반에 미네소타가 막 고베어가 없고 그럴 때 미네소타가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직전 경기 때 자이언이 얘가 이제 29득점을 했습니다. 엄청 잘했죠. 야투 16개 중에 12개 넣고 1쿼터에만 고베어가 얘가 4분밖에 못 뛰었거든요.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 나가버렸어요. 그만큼 자이언이 미네소타 인사이드를 압도했다. 뭐 그런 게임이었는데 자이언이 이날은 좀 다른 날보다 자유투도 부진했습니다. 9개 중에 5개 넣었으니까. 이날 뭐 맥컬럼도 조금 잘하긴 했지만 3점 같은 것들도 아쉽기도 했었고 그나마 벤치에서 뭐 브라스 브라운이라든지 호킨스 이런 애들이 3점을 더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그 뉴올리언스도 이런 야투 지원 같은 게 대단히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야투 뭐 53%, 3점 44.8% 기록은 좋게 찍히는데 좀 해줘야 될 애들은 그렇게까지 막 대단히 잘한 건 아니야. 저는 뉴올리언스가 지금 트머 3까지 시즌 아웃이 되면서 벌써 뭐 트머 3, 머레이, 허브 존스, 잉그램 보내버렸고 원래 뉴올리언스의 주전들이 다수가 빠진 상황이라서 얘네가 득점 지원이 좀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미네소타 상대로 거의 뭐 120점을 넣었으니까 뉴올리언스가 충분히 분전한 경기였었고 미네소타는 요즘에 좀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이날 일단 앤트맨이 크게 부진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맥다니엘스에 대한 공격 기대치가 높다고 했는데 이날 되게 소극적이었었습니다. 랜들은 뭐 평소보단 잘해줬고 벤치도 나즈리드 부진, NAW 부진 뭐 이런 식으로 미네소타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날이라고 봐야 돼요. 이날 뭐 야투 시도가 77개, 뉴올리언스는 뭐 89개였으니까 뉴올이 막 12번이나 공격을 더 했다. 근데 이거는 이 미네소타가 자유투를 더 많이 던지긴 했었어요. 36개나 던져가지고 충분히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주고받은 양상이긴 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경기를 보니까 미네소타도 지금 뭐 랜들 같은 애들이 팀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네소타가 지금은 좋은 구간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미네소타를 아주 좋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저는 오바를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 제가 그때는 언더 봤었는데 뉴올리언스가 많이 못할 거라고 봤거든요.
뉴올리언스도 엄밀히 말하면 지난번에 야투가 53% 가까이 되고 3점도 40% 가까이 넣고 이랬었는데 반대로 미네소타는 본인들의 속도감 있는 플레이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오바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 아니면 이 경기는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뉴올을 안 좋게 보고 미네를 좋게 봐갖고 골랐던 건데 그때 마행 갔거든요. 택도 없었죠. 뉴올이 이겨버렸었으니까. 분석 시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틀 만에 미네소타가 막 크게 뭔가를 수정할 만한 건덕지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뉴올리언스가 이런 자원으로도 사실 벤치도 지금 막 호킨스 올려야 되고 이러면은 뉴올리언스가 해줄 만한 애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오바도 막 편하진 않아. 저는 얘네들의 템포상으로 원래는 오바가 떠야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어렵네요. 이 경기는 일단은 핸디는 못 가겠고 오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13.5 네 말대로 뉴올리언스가 지난번에도 괜찮았는데 미네소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13.5면은 여유 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뉴올을 골라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미네소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마이는 안 가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휴스턴 경기인데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양 팀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애미가 지금 9연패로 느바에서 가장 많은 연패를 달리고 있는 팀이에요 현재. 반대로 휴스턴은 8연승을 달리고 있다. 서로 간의 분위기는 굉장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휴스턴은 좋고 마이애미는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전적 상으로 마이애미가 휴스턴을 9대0으로 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상대전적은 마이애미가 좋아. 근데 최근의 분위기는 휴스턴이 훨씬 낫다. 요즘에 마이애미는 그 선수 라인업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 시즌에만 70경기가량 치르는 동안 그 라인업 변화를 27번이나 줬다고 해요. 그 정도로 부상도 많이 있는 편이고 내일도 이제 뭐 하케츠를 선발로 쓴다든지 위긴스 대신에 뭐 투빅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원래는 다비온 미첼을 쓰다가 덩컨 로빈슨 선발을 올렸다. 그냥 지금 마이애미는 라인업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 매번 뭐 조합도 많이 바뀌고 3점 같은 것들도 좀 좋았던 날에는 비비는 날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3점을 그래도 32개 중에 10개 많이 넣은 건 아니지만 디트로이트 같이 분위기가 좋은 팀을 상대로 마이애미가 홈에서 이거를 굉장히 좀 많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역전당하고 버저비터 3 맞고 지고 이랬는데 이거는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휴스턴이 좋지만은 야 이게 마이애미가 얘네가 또 홈에서는 똥게임이 많다. 큰 점수차로 뭐 당하는 빈도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이애미 경기가 좀 클러치가 많다는 거. 마찬가지로 휴스턴도 리그에서 뉴욕이랑 더불어서 클러치가 굉장히 많은 팀이라고 했었죠. 그래도 요즘에 휴스턴이 그 8연승을 달리던 기간에는 클러치 게임은 뭐 시카고전 그거 말고는 거의 없긴 했었습니다. 5.5 정도 받았는데 사실 글쎄 양 팀의 특수성을 고려를 하면은 클러치를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현재 모양새로는 휴스턴을 보기가 괜찮아 보여요. 휴스턴이 이제 아멘 탐슨까지 복귀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더욱더 불어넣을 수 있는 지금 뭐 벤치에서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타리 이슨 이런 애들이 나오다 보니까 휴스턴의 에너지를 더 불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매번 센군 옆에다가 뭐 아담스든 랜데일이든 투빅을 쓰는 구간에 휴스턴이 상대보다 더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져가가지고 더 많은 공격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벌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거는 휴스턴은 진행형이에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뭐 실망스러운 적이 없었다. 물론 휴스턴이 이렇게 야투 가면 안 좋습니다. 야투가 15등, 17등, 3점도 17등이에요. 이런 식으로 야투감이 안 좋은데 리그에서 최근 5경기 동안 득점이 전체 1등입니다. 그리고 수비도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대신에 실점은 11등 정도로 통제를 잘한다. 휴스턴은 이런 팀이에요.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을 하고 반대로 수비는 상대를 못 던지게 하는 이렇게 야투 부분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는 그런 팀이어서 이런 색깔들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데바요가 내일 얘가 좀 기복을 많이 타는데 좋은 날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저는 휴스턴을 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고요. 213.5는 사실 이거는 마이애미도 그렇고 휴스턴도 그렇고 좀 언더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데 요즘에 휴스턴 경기가 언더 보기에는 적합하진 않아. 저는 휴스턴 쪽을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오바 쪽으로도 보도록 하고요. 마이애미의 이런 최근에 5경기 동안 100점도 못 넣은 것다 평균적으로 공격 개판이다. 이런 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많이 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213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댈러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 여전히 댈러스는 결장이 되게 많죠. 어빙 시즌 아웃, 빅맨들 여전히 못 나온다, 엑선까지 없다. 이런 다수의 스탯 수치들에서 그 후반기 기준으로 그냥 전부 다 엄청 떨어졌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도 27등으로 추락했어. 수비도 안 좋아. net 레이팅 그냥 거의 꼴찌 수준이야. 다 그냥 안 좋아졌거든요. 특히 수비적인 부분이 엄청 안 좋아졌는데 댈러스의 지금 약점은 오펜시브 리바운드예요. 그나마 내일은 뭐 카이 존스 같이 그리고 통통 튀는 선수가 나올 수 있어서 약간은 높이가 강화된 측면도 있긴 합니다. 캐슬러 에드워즈가 벤치에서도 나올 수 있는 편이고 그래도 조금 나아질 가능성은 있긴 한데 여전히 카이 존스는 한 번도 댈러스에서 선발 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런 애인지라 댈러스의 이제 인사이드 난조 그런 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참 댈러스는 매번 좀 연패가 많긴 합니다. 중간에 한번 샌안토니오를 잡은 적이 있지만은 그냥 13경기 구간 동안 2승 11패고 최근에 한 10경기 따져봐도 그냥 1승 9패로 되게 못하기는 해요. 근데도 그 와중에 댈러스가 좀 비비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직전 인디애나전도 그렇고 필라델피아와도 사실 이길만도 했는데 그 경기도 좀 비벼지는 게임이었었고 강제 좀 휴스턴처럼 압도적인 높이를 가진 그런 팀들한테는 고전할 때도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댈러스가 누군가가 터져가지고 꽤나 많은 득점을 해주면서 비비거든요. 딱 그냥 색깔이 이렇습니다. 댈러스 최근 5경기 동안 여기에는 이제 휴스턴한테 96점밖에 못 낸 그런 경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평균 득점 120, 실점 130 이런 팀이거든요. 댈러스가 특히 이렇게 수비는 그냥 답이 없어요. 많은 실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높이가 낮아서 그런데 디트로이트는 이제 또 3점은 적당히 던지면서 인사이드에 치중하는 팀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죠. 그런 점에서는 상성이 디트로이트가 괜찮다.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는 여전히 이런 모양새 상으로는 공격이나 수비나 고르게 괜찮게 된다. 그냥 디트로이트는 지금 동부 6위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장이 딱히 있는 편도 아니고 댈러스랑은 반대로 후반기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스탯들이 상당히 좋게 찍힌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저는 상성이 디트로이트가 괜찮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8.5씩이라 해줄지는 모르겠어. 댈러스가 꼭 누구 하나 터져가지고 비빈다. 워싱턴도 돌아가고 1옵션 한다. 그전에는 마샬이 1옵션이었었고 탐슨의 3점도 있고요. 브랜든 윌리엄스도 얼마 전에 이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적이 있었죠. 벤치에 디니도 있고 하디도 득점을 빠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핸디보다는 오바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댈러스는 색깔이 그냥 이런 팀이다. 물론 디트로이트가 한창 때보다는 언더팀의 모양새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이거는 댈러스를 조금 더 봐가지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디트로이트도 5펜을 잘 따는 팀이거든요. 높이도 괜찮은 팀이고 이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가 댈러스를 막아 세우고 본인들은 적당히만 득점을 한다면 오히려 오바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상성면에서 디트로이트가 좋아 보이니까 그런 쪽에서 디트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마인을 우선시하시고 댈러스가 그래도 발악은 해줄 것 같다. 그 와중에 디트가 이길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오바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댈러스의 구성상으로 아까 말했던 브윌, 탐슨, 마샬, 디니디, 워싱턴 그래도 점수를 뽑아줄 애들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다음 유타 대 보스턴 경기. 그래서 내일은 또 이제 보스턴에서 제일런 브라운이 못 나옵니다. 제일런 브라운은 외곽 같은 것들은 조금 경쟁력이 없어도 얘가 이제 보스턴에서는 좀 인사이드 드라이브인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보스턴도 이제 외곽만 주구장창 던지면 안 되니까 인사이드에서 상대를 좀 수비를 찢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데 사실 브라운이 없으면 그런 역할을 뭐 화이트라든지 테이텀밖에 못해요. 그래서 내일은 좀 보스턴이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만한 날이지 않나. 요즘도 보스턴이 여전히 3점 같은 거 되게 많이 던집니다. 얼마 전에는 63번을 던질 적도 있었고 50번, 뭐 48번 막 이렇게 던지는데 보스턴은 내일도 많은 3점을 던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유타도 좀 비슷합니다. 그전에는 3점 시도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또 경기당 40개 이상씩 던지고 있어요. 내일도 유타가 이렇게 마카니나 콜린스 같이 꾸준하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포워드들이 결장을 한다 이런 건 있는데 대신에 이제 필립 호스키의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예칭찬 되게 많이 썼죠. 원래는 1라에 뽑혀야 되는데 좀 종교적인 이슈, 좀 개인사 때문에 2라운드에 뽑힌 되게 좀 저평가받고 있는 선수다. 실제로 유타에서 얘가 기회를 받을 때마다 되게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필립 호스키 진짜 많이 했었고 대신에 이렇게 코디 윌리엄스는 진짜 못하긴 해. 얘는 아쉬워요. 이 자리에 오히려 센사버라든지 주장같이 외곽포가 있는 득점력이 있는 그런 애들이 나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데 밸런스를 위해서 세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유타 생각보다 점수는 잘 뽑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는 유타가 뭐 미네소타한테 102점, 시카고한테 97점 이렇게밖에 못해가지고 점수를 뽑는 것들이 되게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얘가 유타 대 보스턴이 있었는데 경기가 3월 11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때 이제 222점밖에 안 났어요. 이때로 돌아가 보면은 먼저 이제 유타의 라인업, 섹스턴이나 뭐 콜린스, 캐슬러가 뛰었지만은 이날 콜린스가 28득점을 했는데 3점은 별로 안 들어갔고요. 전반적으로 유타의 3점 시도가 굉장히 적은 날이에요. 38개밖에 안 던졌다. 벤치에서 센사브가 7개 중에 5개 넣고 이랬지만은 주전 라인업에서 3점을 너무 안 던졌어요. 섹스턴의 컨디션도 안 좋았었고 오펜을 14개를 잡아가지고 많은 공격 시도를 했다. 95개나 던졌으니까 대신에 자유투도 많이 못 뜯었고 전반적인 야투 문제는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스턴도 보면 이날 샘 하우저가 3점을 19개 중에 9개를 넣은 날이에요. 그냥 하우저의 그날이었습니다. 하우저가 뭐 커리어 하이급 활약을 했는데 대신에 뭐 이날 뭐 테이텀도 없었고 브라운도 뭐 점수 높음을 뽑았어도 효율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화이트도 효율 별로였었고 프리차드도 안 터진 날이고 이래가지고 보스턴도 야투 시도가 93회 많이 한 거예요. 보스턴 치고는 3점도 근데 안 들어갔다 이런 날이었어서 지난번 경기는 두 팀 다 시도 자체는 꽤나 많이 했는데 야투 감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날로 보이거든요. 글쎄 이번에는 보스턴 홈도 아니고 유타의 홈이니까 유타는 아무래도 홈발이 좀 있는 팀이긴 합니다. 저는 이거는 보스턴은 언더팀이 확실하거든요.
나는 근데 유타는 언더팀으로 안 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스턴 요즘에 공격 잘 못하고 수비 어쨌든 좋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적다고 하죠. 5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야투 방어나 3점 방어 내용은 안 좋은데 최대한 상대를 많이 못 던지게 하는 그런 슈팅을 억제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었었거든요. 보스턴도 상대를 이 기간 동안 86.2회로 잘 묶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유타는 이 기간 동안 상대한테 94회나 야투 시도를 허용을 했고 본인들의 야투 시도도 뭐 적지는 않았었어요. 90회가 넘게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고받는 양상일 것 같다. 지난번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3점도 안 들어가고 야투도 안 들어간 날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이 220인데 오늘 226이다. 어느 정도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 보여요. 유타가 이제는 10연패를 끊기도 하고 최근에 좀 이름 없는 필리포우스키라든지 센사브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의 활약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는 저는 유타의 12.5 프렌을 좀 기대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이 지금은 아주 솔리드하다고는 보지 않아가지고 공격력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상대했던 막 브루클린 같은 애들보다는 유타는 수비를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저는 지난번보다는 보스턴이 더 풀릴 것 같아서 일단 오바를 생각하고 있고, 사실 유타의 프랭에 대한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홈이라는 거, 생각보다 다른 애들이 나쁘지 않다 뭐 그런 건데, 보스턴에 뭐 브라운이 없는 것도 있고, 사실 요즘에 보스턴에 막 3점이 엄청 터져가지고 폭발력 있는 그런 경기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저는 유타의 프렌도 12.5 정도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포틀랜드 대 덴버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먼저 두 팀의 상대 전적 3번 만나는데요. 보시다시피 전부 다 오바 게임들입니다. 한 번은 포틀랜드가 잡은 적도 있었는데 남은 경기들은 덴버가 홈에서 무난하게 이제 좀 핸승 정도로 해주는 경기들이었었어요. 2월달에 두 번 만난 거니까 이때는 포틀랜드가 꽤나 할 때거든. 근데도 덴버가 두 번 다 압살을 했다. 이때는 요키치 기반으로 덴버의 농구, 상대 인사이드를 찢어낸다, 페인트 좀 공략을 한다, 심지어 3점까지 터져가지고 덴버가 되게 쉬운 경기를 했는데, 어쨌든 올 시즌 맞대결로 오바가 상당히 많다는 건데요. 문제는 내일 덴버에는 요키치가 없다, 이겁니다. 덴버 감독이 요키치보다는 머레이의 복귀가 앞서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키치가 요즘에 발목이나 어깨 쪽에 문제가 있었고 잘 못 나오는데 최근에 한 2경기간을 결장을 했었죠. 그래서 덴버가 지금 요키치가 없는 기간 동안 페이스상으로, 물론 2경기니까 되게 스몰 샘플이긴 한데 그 기간 동안 템포가 페이스가 리그 2등으로 찍히거든요. 되게 빨라.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득점이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요키치가 없는 동안 덴버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해준 애가 누구냐, 에런 고든이거든요. 사실 근데 에런 고든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요키치가 없는 2경기 동안 이 골스전에서 완전 고키를 오늘 모드였었죠. 인사이드를 지배를 했다. 오펜을 5개 따고 야투시도 23개 중에 14개 넣어서 38점, 자유투를 17개 중에 10개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보니까 그냥 인사이드를 아예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날에 레이커스전에서도 14개 중에 9개, 3점 9개 중에 5개 막 이렇게 넣으면서 완전 고키로의 모드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내일 포틀랜드한테도 적용이 될 것이냐, 사실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포틀랜드는 그래도 지금 후반기 들어서 골밑 수비가 리그에서 1위로 찍히고 있습니다. 페인트 존 단속이 잘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펜 리바운드 간수도 잘 되는 팀이기도 하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크게 향상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냥 이거를 얘네들 좀 쉽게 보기 어려운 것 같아. 덴버의 플레이 스타일이 포틀랜드에서 잘 먹힐지 모르겠다 그런 거고, 저는 요즘에 포틀랜드 얘기할 때마다 마티스 타이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타이블이 필라델피아에서 버려졌는데 수비가 끝내주는 선수거든요. 여기 적은 것처럼 3경기를 뛰어가지고 40분 동안, 평균 40분이 아니라 합해서 40분인데 40분 뛰는 동안 스틸이 8개, 블락이 2개예요. 미친 수치거든요. 타이블이 있어가지고 포틀랜드의 앞선 수비가 훨씬 더 좋아졌다, 3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다. 그 기간 동안 얘네들의 무기는 상대를 최대한 잡아먹은 수비였었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에 포틀랜드가 생각보다는 좋아 보이거든요. 특히 수비가 좋다는 거. 마침 덴버에는 공격 머신인 요키치가 없다는 게 거슬리는데, 아시다시피 요키치는 이제 있고 없고가 특히 공격에서 많이 좌우되는 게 보이죠. 옛날보다 한창 때보다는 원래 요키치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20점가량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한 17.5점 정도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요키치가 없는 동안 덴버가 최근에 조금 잘해가지고 2연승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요키치가 있고 없고 공격은 22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올 시즌에 요키치가 결장한 경기가 한 7경기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봤더니 요키치가 뛴 경기와 안 뛴 경기의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득점이 11.5점이 평균적으로 빠지고, 근데 이제 수비는 4.5점가량 좋아진다고 하네요. 요키치는 수비가 좋은 친구는 아니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요키치가 빠지면은 경기력은 마이너스 7점, 그리고 언더로 16점가량 간다. 요키치가 없을 때 수비는 좋아지는데 공격은 많이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나는 그래가지고 내일 경기가, 이게 덴버가 지금 템포는 빠른데 생각보다 점수를 그렇게 막 대단히 많이 넣는 건 아니다. 108점, 114점 넣었거든요. 레이커스랑 골스한테. 포틀랜드
그렇게까지 빠른 팀은 아니에요. 지금 수비는 좋다고 봐야 되고 타이블이 가세를 해가지고 앞선 수비는 더 좋아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225 잘 모르겠어요. 덴버가 이런 건 있어. 자, 최근에 레이커스와의 골스 경기, 레이커스와의 경기 때 덴버는 본인들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3점은 적당히 그냥 뭐 넣어줬었고 최대한 이제 낭비가 없는 공격, 페인트 좀 안쪽에서 깔끔한 것들, 이런 미드레인지 샷이 거의 없었습니다. 페인트 좀 안쪽에서 깔끔하게 본인들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잘 했었어요. 그리고 골스전도 다른 날보다는 뭐 3점 같은 게 뭐 잘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충분히 인사이드에서 많은 득점을 해줬죠.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됐어. 요키치가 없어도 덴버는 딱 낭비 없는 공격을 많이 하더라. 이런 거는 보여서, 물론 요키치가 어시스트가 많은 선수다 보니까 덴버의 팀 어시스트가 리그 1등이거든요. 31.1개야 시즌 평균. 근데 이게 지난 레이커스전에서는 얘네가 요키치가 없으니까 어시스트 수치가 25개밖에 안 됐거든요. 많이 줄어든 거지, 그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히 요키치가 없으면은 좀 인사이드를 점거하는 팀한테는,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는 뭐 카마라도 있고 아브디아도 괜찮은 수비수고 타이블까지 있을 때는 이게 덴버가 인사이드에서 이 전개를 하기가 원활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나는 그런 점에서 야, 이게 상성이 포틀랜드가 지금은 덴버한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덴버가 매번 이렇게 오바를 띄우면서 잡아냈던 거는 전부 다 요키치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요키치가 없어도 덴버가 꽤나 잘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고든이 너무 잘해서인 것도 있고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내일은. 그래서 저는 한번 포틀랜드 승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좀 보고 싶네요. 지금 포틀랜드의 색깔이 이래요. 얘네가 공격은 썩 좋지 못한데 수비는 생각보다 좋다. 그리고 덴버도 요즘에 조금 회복한 거긴 한데 그냥 수비 안 되고 공격 잘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래서 덴버가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번 좀 포틀랜드를 봐보고도 싶어요. 그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되게 좀 도박적으로 하는 거죠, 소신껏. 자, 그 다음에 피닉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클리블랜드도 요즘에 연승이 마감된 이후에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리블랜드가 또 3연패거든요. 12연승 이상을 3번이나 달렸다. 근데 매번 연승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좀 다운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4연패? 이거는 아마 올 시즌에 없었을 거거든. 클리블랜드 정도 되는 팀이 4연패를 한다? 솔직히 상당하기 어렵기는 해요. 늘 연승기에는 부진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거를 감안해도 4연패는 너무 많아.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이게 피닉스도 요즘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죠. 그 공격도 한 120점가량 넣고 수비에서 많이 까먹어 127점가량 한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피닉스 수비가 꽤나 정돈된 게 보입니다. 케일런 마틴이라든지 또 이제 벤치에서 로이스 오닐, 여기 뭐 던도 있고 이고다로 이렇게 에너지가 좋은 애들이 듀란트나 부커의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줄 만한 애들이 상당히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수비가 좋아진 요인이라고 봐요. 원래는 오펜을 가장 많이 따이는 팀이었는데 오펜도 많이 안 따입니다. 요즘에는 리그에서 한 4-5번째 정도로 통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드도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는다. 더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길라스피인데 원래 피닉스는 선발 포인트 가드가 이제 타이어스 존스였거든요. 얘는 이제 그 핸들링은 되게 좋아. 그리고 어시스트도 좀 해. 좀 인사이드로 진입하는 빈도. 그거는 되게 약하거든요. 자, 저는 매번 피닉스가 부커, 빌, 듀란트, 빅3 모두 다 이 드라이브인 시도가 상당히 적고 미드레인지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인사이드를 조금 헐겁게 하고 얘네들 타이트하게 붙이는 그런 수비들을 하면은 피닉스가 조금 꼬인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효율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길라스피는 되게 저돌적인 선수예요. 드라이브인을 많이 해주고 킥아웃도 뿌릴 줄 알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상대의 림 쪽으로 향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수비가 집중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커나 듀란트 뭐 알렌도 있고 빌도 있고 이런 애한테 공간이 많이 나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편하게 슛을 던질 수가 있다. 피닉스는 리그에서 미드레인지가 거의 뭐 손에 꼽는 팀이죠. 그 정도의 팀이기 때문에 요즘에 피닉스가 길라스피의 활용으로 인해서 좀 좋아졌다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할 만한데 실제로 수치로도 부커, 듀란트 그리고 길라스피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이 시간이 제일 많아요. 길라스피가 못 나오고 부커나 듀란트가 있을 때 1333분이니까 진짜 많죠, 표본이.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0.54예요. 여기다 이제 길라스피가 더해진 경우를 보니까 물론 이거는 수비가 요즘에 팬티가 좋아져가지고 그것도 껴있는 거기는 한데 일단 뭐 공격은 이거는 141이 찍히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표본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길라스피가 더해진 게 부커나 듀란트밖에 없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내 레이팅의 상승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피닉스가 길라스피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공격이 원활한 점들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보고 싶어요. 수비도 나아졌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클리블랜드가 너무 안 좋은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실 체급으로는 지금 클리블랜드가 그냥 전체 아마 느바에서 승수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체급으로는 클리블랜드가 괜찮은데 글쎄 클리블랜드도 좋은 구간은 아니다. 공수 양면에서 좋게 찍히는 않거든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신이에요, 소신. 피닉스의 플레이를 좀 보고 싶네.
물론 피닉스는 서부 11등, 클리블랜드 동부 1등 4연패 하겠냐?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확실히 클리블랜드가 요즘 좀 안 좋은 게 보이고 반면에 피닉스는 좋아진 게 보이고 이기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피닉스가 조금 선전할 것 같아. 아주 개발리진 않을 것 같아. 물론 이것도 클리블랜드에 3점이 터진다든지 그러면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피닉스가 6.5면은 프렌을 봐도 될 거는 같아요. 이것도 딜라스피가 그렇게 많이 튀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표본이 필요하긴 한데 최근의 모양대로는 저는 한번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9.5 원래는 제가 이거를 피닉스가 한참 오바팀 같으면 오바를 편하게 보겠는데 요즘엔 클리블랜드도 공격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고 이래가지고 언더를 좀 보고 싶어요. 239면은 요즘에 피닉스의 색깔, 야투 같은 것들이 저희 뭐 최상위권이었는데 오히려 공격은 한창 때보다 안 좋아졌고 그나마 수비가 확연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리고 피닉스는 조금 이제 페이스는 떨어지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리그에서 지금도 한 3-4번째 정도로 느려요. 그런 팀이어서 언더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투를 엄청 주고받는 그런 스타일의 게임은 아닐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클파 대 멤피스 경기인데 사실 이거는 상대 전적상으로는 클리퍼스가 큰 이점이 있습니다. 맞대결에서 5연승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맞대결 상으로 가장 최근 2월 13일날 전반기 마지막쯤에는 멤피스가 한참 못할 때죠. 모란트도 오락가락하고 이럴 때 그때 이제 클리퍼스가 한번 이겼었고 128대 114로 오바가 나면서 이겼습니다. 사실은 오바가 나는 건 클리퍼스의 색깔이 아닌데 클리퍼스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110대 114로 이때는 멤피스가 홈이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멤피스가 되게 잘 될 때야. 지금이랑은 달라요. 모란트 베인 다 잘하고 자책주도 뛸 수 있고 ED도 높이 더해주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멤피스가 빠른 공격을 통해가지고 상대를 죽여놓고 수비도 나름대로 끈끈하게 한다. 되게 좋은 팀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 멤피스는 제가 클리퍼스를 비롯해가지고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들 그런 애들한테는 매번 고전을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클리퍼스한테 멤피스가 자랑하는 홈에서 깨진 경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야, 멤피스가 클리퍼한테 깨진다고 막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근데 이걸 클리퍼스가 잡아낸 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비가 상당히 빡빡한 그런 팀은 멤피스를 조금 더 골탕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클리퍼스가 되게 좋은 시점에 있죠. 8경기 동안 7승 1패 물론 멤피도 그 전에 한 6경기 동안 5승 1패로 살아나는 흐름이었는데 모란트가 못 나오면서 최근에 2경기 동안 세크나 포틀란드도 잡혔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포틀랜드와의 경기 때도 포틀랜드 요즘에 타입을 더해줘가지고 멤피스의 앞선 라인 죽여놓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멤피스가 그날 100점도 못 넣었습니다. 지금은 멤피스가 언더오버도 보기가 빡세요. 원래 진짜 페이스가 엄청나게 빠르고 많이 주고받고 득점 실점 많이 하고 오바보기 좋은 팀이었는데 상대가 일단 클리퍼스 지금 되게 잘하기도 하고 원래부터 수비가 좋은 팀이죠. 뭐 크리스던 위시로 해가지고 벤치가 너무 빡세. 벤치에서 윙자우들 데릭 존스 주니어, 아미르 코피, 바툼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클리퍼스가 사실 수비가 되게 좋은 팀이에요. 주전이든 그 벤치든 간에 카와이도 요즘에는 사실 글쎄 한창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수비가 좋은 선수라고 봐야 되고 이런지라서 저는 상성면이 클리퍼스가 다 많이 좋다고 생각을 들어요. 요즘에 특히 최근의 분위기도 멤피스가 내일도 모란트가 못 나온다면은 클리퍼스가 좀 웃어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냥 기록 자체가 클리퍼스가 요즘 한창 좋은 만큼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멤피스는 홈에 비해서 원정이 약하고 클리퍼스도 얘네들도 홈발이 상당히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맞물린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거는 상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클리퍼스를 좋게 볼만 하겠다. 그래서인지 이 두 팀이 클리퍼스는 7등, 멤피스는 지금 서부 5등인데 이런 관계에서 6.5나 줬거든요. 이게 빡세. 핸디가 빡세. 핸디가. 요즘 분위기로는 저는 클리퍼스를 보고 싶네요. 근데 언더오버는 230.5 이게 클리퍼스 색깔로는 멤피스를 수비적으로 죽여놓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멤피스는 좀 뛰는 팀이고 빠른 페이스를 가진 팀이고 클리퍼스가 원래는 점수를 되게 못 내는 팀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든도 정말 잘하고 있고 카웨이까지 복귀를 했고 카와이도 직전 경기 때 시즌 하이를 찍었잖아요. 이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주바치도 늘 미들맨이고 이래서 야 이게 언더오버는 나는 오바를 봐야 될 것 같네. 사실 오바 보는 게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 볼만하진 않은데 이 클리퍼스의 흐름대로 가면 오바는 원래 보면 안 되는데 저는 요즘이라면 오바를 좀 보고 싶네요. 멤피스가 글쎄 적당히만 분전해주면 좋겠습니다.